예,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우선 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그리고 사무총장을 역임한 중진 의원으로서 이미 오랜 의정활동에서 정책 역량과 리더십은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적된 몇몇 사례에 대해서는 좀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하실 필요가 있겠다. 정책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사항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누락 부분은 실수라고는 하나 제 생각으로는 행안부 장관의 위치가 사소한 실수도 용납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에 대한 입장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그동안 2023년까지는 종합소득 2022년까지는 종합소득 신고를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20년, 21년, 22년이 코로나 위기 기간이었기 때문에 임대소득, 그러니까 임대료를 한 절반 정도로 감면을 해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3년 동안 임대소득이 과세점을 넘지 못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도 납세해야 할 세금이 0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종합소득 신고를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뒤늦게 발견해서 그나마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음주운전 건인데요. 30년 전에 치기 어린 일이라고는 하나 행안부 장관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셨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국민께 입장을 표명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시절을 돌이켜보면 많은 부분에서 부족함과 제대로 이 원칙을 지키고 살아오지 못한 면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음주운전을 젊은 시절이라고는 하나 했던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더 이상 그런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책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PPT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매번 정부는 대규모 참사가 벌어지면 한 발 늦습니다. 책임자 처벌도 늦고요, 피해 보상도 늦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참사 206일 만에 통과가 됐고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551일 만입니다. 여객기 참사 특별법은 110일입니다. 항상 뒤따라가는 한 발 늦는 정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의 근간에는 행안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 PPT 봐주시면요. 정부의 늦장 대응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다가섰습니다. 세월호로 인해서 힘든 선택을 하신 분도 많고요. 이태원 참사의 생존자가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지 못했던 적도 많습니다. 저는 행안부가 사고 예방도 중요하겠지만 사고 이후에 대규모 참사 이후에 심리 지원 사업을 제대로 펼쳐 나가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도 그 지점은 동의하시죠?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행안부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 지원 사업을 주무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고 하면요, 중앙심리지원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후보자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다음 PPT 봐주시면 제가 중앙심리지원단의 회의 결과를 쭉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구체적인 지시사항도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내용일 뿐이고요. 후보자께서는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심리지원단은 주요 부처의 국장급 회의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죠? 그런데 주무관이 참석합니다. 대참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개가 줌 회의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에 계신 전문가들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줌 회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심리지원 사업의 주무 회의체인데 영 너무 엉성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임명되신다면 제대로 좀 챙겨봐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중앙심리지원단은 직접적인 그 심리 지원을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이 재난 초기에 이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심리 상담 요원이라든가 이런 그 인원들을 동원해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또 그다음에 이 상처가 남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데에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 중대한 정신적 그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심리 지원 센터에서 이제 넘겨받아서 그분들의 그러니까 이 PTSD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초기에 회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재난에 대응하고 있는 현장에 이 관계자들과 회의를 해야 돼서 네. 줌 회의가 불가피한 면이 줌 회의는 있습니다. 불가피하다고 인정합니다. 다만 네네. 국장급 회의에 주무관이 참석하는 건 저는 과하다고 싶고요. 다음 네네. PT 봐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제대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유가족 심리 지원은 복지부에서 한다라는 게 일관된 행안부의 설명입니다. 다음 여기 PPT에 보시면요. 왜 중보 근무가 있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행안부에서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가부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유가족 자조 모임을 지원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지만 행안부는 일을 떠넘기고 있고요. 여가부는 일을 안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방치되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 탓을 하지 마시고 제가 후보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관이 되신다면 상황을 정확하게 점검을 해서 피해자 가족에 대한 회복과 치유는 정부 몫이지 않습니까? 정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 그렇습니다. 부분 빠짐없이 해주시기 바라고 그런 의지를 정확하게 좀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피해자 가족 그 유족 모임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으로도 근거를 마련해 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법적 근거에 따라서 유족 모임에 대한 지원도 저희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